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바이오 진단 시간입니다. 자, 바이오 시장 아직도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죠.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발표를 다 끝내고 그리고 지금 1대1 호스팅 또 미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일단 HLB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들어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HLB 가지고 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답답한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기사에 따라서 심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국경제신문에 어떤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그죠? 시간의 거래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또 매경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또 호재성 얘기를 또 기사로 썼었고, 주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은 유튜브 방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인터넷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여러분,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특히 HLB의 주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HLB에 대한 어떠한 신념, 확신, 이런 부분이 흔들리면 파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FDA를 통과할지 아니면 실패를 할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도 모르는 거고 진양건 회장도 몰라요. 알렉스 킴 대표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중심이 무너져 버린다. 어제 그 기사로 인해서 HLB의 어떠한 존재, 중심, 본질이 흐려진다라고 한다면 하한가에 던지는 게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토론방에 올라오는 글들 전 잘 안 읽는 편입니다만 그런 거에 많이 휩쓸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볼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뭐 잔소리고요. 일단 그 얘기들부터 해서 오늘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몇 개 종목군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번 주 일요일 날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회가 있다. 공지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으로 일요일 날 2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질문 받고 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진단, 궁금한 점을 상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가지 좀 의미 있었던 거, 좀 통쾌했던 건 뭐냐면, 그렇죠. 밤 늦은 시간에 HLB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를 진압해야 되겠다. 그죠?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소 이제 회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워낙, 여러분 보세요. 워낙 인기주였다 보니까 작년도에 무려 10배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제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HLB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HLB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뭘까? 그죠? 뭐 바이오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랐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일련의 해프닝을 갖다가 회사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뭐, 한국경제신문은 뭐, 공매도와 결탁이 됐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팩트가 아니에요. 그쵸? 뭐, 모르는 거죠.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단정 짓지 말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리보세나립 NDA 관련해서 신청 지연. 글쎄요,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또, 워딩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중심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그 FDA 신청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조금씩 연장이 되고 연기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었고요. 언제 임상을 끝내고 1상에서 2상 가고 2상 3상 가고 또 NDA를 거쳐서 FD 이게 여러분들 딱 틀에 맞춰서 진행이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식처럼 딱딱 틀에 맞게 여러분 1분기에 못하면 2분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갖고 대신 그렇죠. 어떤 본질이 흐려지는지 안 흐려지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NDA 신청 지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빨리 신청한다. 뭐, 이 얘기예요. 그죠?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죠. 가장 빨리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우리 주주들뿐만이 아니고요. 회사 관계자들은 더, 그렇죠. 절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이거예요. 그죠? 어제 그 기사에서 가장 오해를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한국경제신문에서 그거를 뭐 항의를 받았든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좀, 기사를 좀 수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3차 치료제든 4차 치료제든 뭐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1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2차, 3차, 4차잖아요. 4차로 여러분 만약에 된다고 해서 그게 약의 어떠한 효능이 떨어지거나 시장성은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거 그게 약이냐 뭐 이렇게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마치 의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전문가들 보세요. 지금 저 또한 마찬가지고 또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 바이오 전문 유튜버들도 그들이 저 자신이 의사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죠? 뼈를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뼈를 좀 깎고 이런 부분에서 다듬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의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돼요.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 내용들. 저 진양권 회장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걸고 올라온 이 공지사항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만약 거짓말이면 우리는 HLB의 진양권 회장에 그렇죠 속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죠. 그걸 어떡합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4차 치료되든 3차 치료든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둘러서 아이고 당장 하한가라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자,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그 외에 다른 어떤 또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진양권 회장 입장에서 승인의 신속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시장성, 그죠? 일단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적합한 쪽으로 일단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암뿐만이 아니라 뭐 간암이라든가 대장암, 다른 암 쪽으로 또 그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임상 진행 속도를 좀 높임으로써 이게 3차, 4차 논란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엿보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좀 빨리 어느 정도 좀 수습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 주가는 물론 예상한 대로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한가를 몇 번 치느니 10만 원이 깨지느니 별의별 얘기들 많이 했죠. 여러분 이렇게 단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아무튼 일단은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오해와 오인, 그 뭐 불필요한 억측, 우리가 설레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예전에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개인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 강성주주들 너무 파워가 세고요. 또 실검에 오를 정도로 HLB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은 저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한번 셀트리온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좋은데, 이 회사의 어떤 가치라든가 잠재력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됐는데, 그 어떠한 걱정을 최초로 깨트린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셀트리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HLB도 이 정도로 지금 뭐 바이오 물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완전히 그 뭐라 그래 안티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셀트리온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HLB가 이렇게 관심이 좀 많다라는 것이 셀트리온 사례에서 자 일단 기술만 믿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약만 믿고 가면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들 셀트리온도 그랬거든요.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억측이라든가 설레발을 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예, 역시 기술, 양만 믿고 간다. 그 근간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HLB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잔소리 같지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좀 답답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잔소리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오늘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HLB 차트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HLB의 최근 흐름, 뭐, 특별하게 변함이 없어요. 오늘 뭐, 하한가를 몇 번 가느니, 뭐, 7만원까지 떨어지니, 뭐, 4만원까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오늘 결국은 10만 9천원, 한 3.8% 떨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최근의 흐름, 지난 1월 6일 날 흐름과 오늘 흐름, 그죠? 한 열흘 전의 흐름과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쵸? 지금, 그렇잖아요. 거래도 그때와 좀 그때보다 좀 줄었네요. 이게 한가 갈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제 나왔던 그런 기사 하나로. 별로 나쁜 기사도 아니었고, 3차냐, 4차냐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기사가 약간 뭐 그런 걸 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H, 별일 없었어요. 그쵸? 오늘 흐름,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또, 기술적으로 뭐가 특별한 어떤 하자가 생기지도 않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너무 단정질 필요가 없다. 여전히 좀 기대를 갖고 좀 차분히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좀 차트상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헬릭 스미스, 거의 바이로메드라고 제가 이제 예전 기억을 좀 더듬자란 차원에서 바이로메드의 로고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헬릭 스미스 얘기도 나왔었죠. 그죠? 미국 자회사 제노피스가 글로벌 바이오테크죠. 진스크립트와 그쵸? 예, 계약,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주가에 어떤 보탬이 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닌데요. 일단,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라는 그 자체는 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진스크립트는, CMO 회사예요. 그죠?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또 세포 치료제, CMO, 위탁 생산업체인데요. 중국에 공장을 이미 있고요. 미국에는 아직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진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미드 DNA를 이제 GMP를 통해서 생산이 된 플라스미드 DNA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제노피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진스크립트가 이제 진스크립트의 판매 인프라를 통해서 생산된 GMP DNA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한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좀 지었다. 이 부분. 자, 헬릭 스미스 주가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방향성을 완전히 지금 정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자, 메지온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메지온 오늘 소폭 올랐죠? 자, 메지온도 특별하게 뭐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오늘 좀 많이 바빴어요. 그죠? 합병 얘기도 장중에 나오고, 지금 조회 공시를 요구한 그런 상태인데, 셀트리온 합병 얘기는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 얘기가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서정진 회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인 발표, 그죠? 메인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라고 해요. 그죠? 가능성이 없지 않죠. 이제 내년도쯤에 주주들이 원하면 합병을 한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이 삼형제가 난리가 났죠, 장중에. 그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작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만, 자, 이 셀트리온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뭐 이게 호재냐 뭐 악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셀트리온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졌어요. 올해 실적도 많이 기대해 보는데, 물론 이제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방향을 상승 쪽으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상방향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떤가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밀렸다라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방향 쪽으로 전환이 된다. 또 하나, 바이오의 대장주인 셀트리온,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심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시사한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크게 올라서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840만 주.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 셀트리온 제약이 상장 주수가 뭐 3,500만 주인가요? 3,600만 주 그 정도인데 850만 주가 오늘 거래가 됐어요. 그죠?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결국 20%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까지 또 이 조회 공시의 답변이 나와야 된다. 아직 뭐 뚜렷하게 나온 거 없죠. 회장이 얘기한 건데 뭐 내년도에도 뭐 주주들이 원하면 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한 건데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자,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이 중국 시장 전 세계 11%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155조 규모인데요. 2등입니다. 2등. 자, 여기서 지금 중국 사업에 진출을 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예상 외가 당뇨병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한다. 인슐린 생산 공장을 계획한다. 중국 내에서 약 12만 리터 규모 최대 바이오 생산 시설을 중국 내에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당뇨병도 여러분들 전 세계 한 4, 50조 정도 시장을 차지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이것도 시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중국과 직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 현재 셀트리온 중국에 진출이 돼 있죠. 3년 전에 2017년도에 램시마가 삼상 아이엔드 승인을 받고 지금 삼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최초죠. 그렇죠? 네. 바이오시밀러가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최초입니다. 자, 셀트리온 얘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삼성바이오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삼성바이오직스. CMO, CDO, CRO,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금 R&D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얘기를 했죠. 샌프란시스코에. CDO 관련해서 위탁 개발 R&D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올해 이 바이오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이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는 그렇죠. 차트상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HLB는 그쵸, 일본 업체와 이제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다. 거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와 봐야 알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일본 업체들, 유럽 업체들, 또 남미 업체들까지 미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일본 업체에서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리보세라니까 동시 출시할 수 있는 추가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HLB라든가 엘레바 같은 얘네들이 지난 유럽 아마케 에스모죠. 작년도에 이어졌던 에스모 이전과 이후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미국 임상 이상 관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풍치료제라든가 만성염증치료제. 통풍치료제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JW 중해제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 결과가 지금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만 차별화된 효능이라든가 안전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 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흐름 자체는 여러분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이번 주에 사실 뭐 라이센스 아웃 누가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을 쏘느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들리는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처음 이제 이런 행사에서 미팅을 진행하면 보통 1, 2년 정도 이제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도는 1월 달에 유한양행의 잭팟이 나왔었는데 아직은 이제 좀
올해는 아직까지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기대는 여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신호탄을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실망도 하셨고 또 안심도 하셨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양만 보고 가자. 기술만 믿고 가자. 중심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렇죠. 뭐 좀 견뎌보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체험 VIP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번호로 상담 의뢰하시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HAB를 중심으로 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처음 주식공장장 TV와 만나시는 분들 구독하기, 또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